네, 반갑습니다. 사무님 원조다 형님입니다. 자, 우리 7강 사회구조와 일탈행동이 되겠고요. 우리 사회구조와 일탈행동 단원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실제론과 명목론을 구분하는 문제죠.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 2점짜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탈이 나오는데, 일탈은 이제 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 얘는 3점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단원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최소 4점에서 5점 정도를 획득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문화가 단원 이름이, 과목 이름이 사회문화잖아. 그래서 이게 사회 파트랑 문화 파트로 나뉘는데, 사회 파트가 이제 대단원 1에서 2가 되겠고, 문화 파트가 대단원 3에서 5인데, 여기가 이제 대단원 2의 마지막, 사회 파트의 마지막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것만 해도 사회문화의 40%는 끝낸 거고,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은 문제죠. 더 우리 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주요 기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우리 문제를 좀 보시면은 이 단어는 항상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는 사회 실제론이냐 명목론이냐, 이거 찾으시면 되거든. 한번 볼게요. 자, 비밀 결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사회 형태이다. 비밀 결사는 구성원 각각이 비밀을 발설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자기 통제와 상대방 역시 비밀을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유지되는데, 언제든 비밀이 외부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기에 비밀 공유를 조건으로 유지되는 상호작용은 불안정하고, 그래서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위 지침을 만들어 이렇게 돼 있잖아. 또 뭔가 이 사회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그런 뉘앙스죠. 요거를 실제론으로 찾으면 망해요. 망해. 이유를 내가 좀 얘기를 해줄 건데, 우리 사회 실제론과 그 다음에 사회 명목론에 관련 이론을 좀 살펴보시면은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여기 사회 명목론의 관련 이론은 사회 계약설이거든. 사회 계약설이 뭐야? 사회 계약설 뭔지 아세요? 몰라요? 여기 사회 계약설은 근데 윤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점을 모르겠어요. 사회 계약설은 사회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라고 보는 게 이제 사회 계약설인데, 이게 우리 원래 이제 태초의 사회는 그냥 가족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다음에 부족 이렇게, 아니, 부족이란다, 막 이동 생활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뭔가 우리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이제 좀 이렇게 힘이 센 가족,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많은 애들이 약한 가족의 이제 막 사유재산을 막 침탈하고, 네, 막 남의 가족을 막 노예로 들이고 막 이런 게 이제 막 나타나다 보니까 불안하잖아. 내가 농사 지은 걸 언제 뺏길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목숨 걸어서 잡은 우리 메머드 고기 뺏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쁜 아들 딸들이 남의 집에 노예로 사는 막 그런 게 이제 너무 불안하잖아. 불안한 마음에 이제 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최소한 남의 곡식은 뺏지 맙시다. 그 다음에 남의 가족한테 피해를 주지는 맙시다. 이런 거를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공동체만의 뭔가 약속, 규범, 이런 게 생기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사회계약설이죠.
개인의 재산이나 생명, 안전을 보호한다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국어 잘하는 애들은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사회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요 표현을 다르게 해석하시면 뭐가 되냐면, 필요가 없으면 사회를 해체시킬 수도 있다까지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 우리 구성원의 뭐 법, 약속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네? 그러면은 오케이, 사회 해체. 이게 되는 거야. 또 이게 이제 사회 명목론의 관련 입장이고, 사회 실제로는 관련 이론이 사회 유기체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은퇴기가 있는데, 은퇴기의 신체가 있죠. 은퇴기 몸, 몸이 있잖아. 그리고 은퇴기의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 기관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심장이라던가 뭐 눈이라던가 뭐 뇌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 유기체라는 거는, 유기체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고, 또 이제 사회 유기체설에서 이 신체는 사회랑 똑같은 거야. 그다음에 이 신체 기관은 개인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 은택이의 심장이나 눈이나 뇌는 은택이 몸 안에 있을 때나 존재의 의미를 갖는 거지, 그냥 뭐 은택이 눈이 땅바닥에 굴러다닌다고 생각해봐. 그게 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없죠. 그래서 이런 심장이나 눈이나 뇌 같은 거는 신체 안에 있을 때 존재의 의미를 갖는데,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 개인도 사회 안에 있을 때나 존재의 의미를 갖지, 사회를 벗어난 개인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얘는 사회를 강조하죠. 근데 얘는 개인이 없으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을 강조하는데, 우리 사회 실제로는 사회가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봅니다. 사회의 특징이 개인의 총합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이것도 정말 오개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볼까, 작다고 볼까? 크다고 봐요, 작다고 봐요? 작다고 보는 건 오개념이야. 누구한테 배웠어요? 오개념이에요. 얘는 둘이 같다고 봅니다. 사회는 개인의 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다시 문제를 볼게.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중요한 표현 잘 보세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그 다음에 해체된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를 만들기도 하고 없앨 수도 있는 거는, 얘는 명목론이에요. 명목론이야. 이게 22년도 9월 모평인데, 제가 이게 내 삼수 9평이거든. 나 삼수 9평이 상위 문제가 48점이거든. 이 문제를 틀렸어요. 이 문제 항상 진짜 좋아하는 문제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사회 계약설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음. 그래서 뭐 사회 해체를 주장하는 건 명목론만 가능하다 이런 걸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이런 거 보고, 뭔가 개인이 이런 사회에서 만들어낸 규칙과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면은 실제론이지, 하다가 틀린 거지. 근데 이제는 알죠. 우리 사회의 해체를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사회 명목론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사회 유기체설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왜일까? 안 중요해서? 아니에요. 아껴둔 거야.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얘는 명목론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거는 사회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론. 니은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 사회가 실체가 있다는 거죠. 얘는 실제론이고, 답은 5번입니다. 사회 속성을 환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명목론이고요. 그래서 환원이라는 거는 고스란히 바꿔서 표현했을 때 딱 떨어지면 환원이거든. 근데 얘는 사회가 개인의 합과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설명해도 딱 떨어지겠죠. 나머지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사회 속성을 개인들의 합, 뭐 개인이 5명이라고 하면은 사회는 개인의 속성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고유한 특성. 환원이 안 되는 거지. 환원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명목론. 리을. 사회 문제 원인을 제도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의식, 개인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명목론 맞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일탈은 조금 이따 풀게요. 그래서 우리 1번부터 좀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딱 보시면은 문제에서 그냥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목론과 실제론을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 읽어볼게요.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나타나는 배경과 원인을 생각해보면 개인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것은 거의 없고, 사회의 특성을 배제하면, 여기 정말 중요하죠. 사회의 특성을 배제하면 우리가 왜 어려서부터 입시 경쟁과 사교육에 뛰어드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 뭔가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개인의 특성은 설명이 안 되고 사회의 특성으로 설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누가 봐도 실제론이고요. 끝까지 읽으셔야 돼. 끝까지 읽으셔야 돼. 우리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치열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들 하나하나의 생각과 별개로 존재하는 사회 특성. 그래서 독자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얘네 때문에 우리가 입시 경쟁과 사교육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다. 이 별로 지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사교육 얘기를 한다?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네. 사회라는 존재는 먼저 생겨났고, 봐봐. 사회를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대. 얘는 실제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선집한 해볼게요. 사회가 개인의 권익 실현을 위한 수단. 사회를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는 명목론이겠죠? 니은 사회를 떠난 개인은 정체성이 없다. 개인이 사회 밖으로 나가면 존재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실제론이죠. 디귿 사회가 구성원들의 총합을 초월하여. 이게 실제론이죠. 답은 3번이네요. 사회 구성원들이 바뀌면 사회 특성도 변화한다. 이거는 사회 특성을 개인들이 결정한다고 보는 명목론입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으로 넘어갈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보시면은 우리는 삼각형, 사각형, 삼각뿔, 육면체 등 점, 선, 면을 갖춘 일정한 모양을 가진 것들을 도형이라고 부르는데, 삼각형이나 삼각뿔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지 설명할 수 있으나 도형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럴 수가 없다. 뭔 소리야 이게? 이는 도형이라고 불리는 것은 고유한 실체가 아니며 단지 이런 집합체를 가리키는 말에 불과한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겠네. 사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상호작용의 특이나 합의체를 제외하면 사회는 빈 껍데기. 누가 봐도 명목론이죠? 누가 봐도 명목론.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사회의 구속성보다 개인이 우선이래. 개인을 강조하는 사회 명목론이고요. 사회 특성이 환원된다고 보는 거는 명목론이죠. 답은 1번이네요. 2번, 디귿.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식보다는 사회 제도의 개선이기 때문에 얘는 사회를 우선하는 실제론이고요. 사회가 구성원들의 변화와 관계없이 독립성과 지속성을 가진대. 그래도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입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3번도 마찬가지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보시면은 갑부터 좀 볼게요. 갑은 A국 국민은 이주민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주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차별도 심한데, 이는 A국이라는 사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구성원들을 통해 표출되는 거지. 그럼 이 구성원들은
사회의 속성을 그냥 받아들인 거죠.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태도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얘가 실제론이고요. 을은 사회 특성은 구성원들에 의해, 이거 봐봐.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외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던 경험 때문에 이주민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A국 국민들이 많았던 시기에 A국은 배타적인 국가였지만, 이주민 덕분에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A국 국민들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가 명목론입니다. 갑의 관점은 개인에 대하여 사회가 갖는 우월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실제론이고요. 갑은 실제론이니까 실제론을 부정하지 않겠죠. 2번 을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은 실제론이죠. 을은 명목론에 틀렸고요. 3번 갑의 관점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동질성을 갖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요거는 실제로는 사회 구조 때문에 사회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이나 사고의 동질성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 명목론은 뭐 개인 간 합의나 상호작용 때문에 동질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사회 계약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뭐 우리나라의 헌법, 뭐 이런 법 조항들은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잖아. 그 우리가 그걸 따르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동질성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합의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낸 법을 우리끼리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동질성을 갖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의 관점은 공익이 개인의 이익을 공익이 개인별 이익의 총합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하다. 자, 여기서 공익이 이제 사회가 되는 거고 사회 전체 이익이니까 이게 이제 개인이죠. 사회가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명목론이기 때문에 을의 관점이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 모두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이거는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이죠. 그래서 모두가 틀렸고요. 근데 이제 이 단원을 풀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23년도 기출과 23년 이후 기출이 트렌드가 바뀌거든? 딱 전환점이 23년이에요. 23년 이전까지는 키워드 중심이었거든? 음. 이게 지금 딱 그 옛날 기출 스타일인데, 막 사회의 막 고유한 특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구성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실제론과 명목론을 구분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23년도 이후부터의 기출은 독해로 바뀌었어요. 이런 명목론이나 실제론을 확정할 수 있는 키워드를 안 주고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어디 나와 있냐면 지금 4번 선지에 나와 있거든. 이거 이제 너네 영어 공부하시면은, 나는 이제 대성학원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거의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가 패러프레이징인데, 그게 뭐야? 그 제시문에 나타난 비슷한 표현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이 단원이 그게 좀 필요해. 그래서 이게 공익이라는 표현을 보고 이걸 사회라는 표현으로 너가 바꿀 수 있냐. 그다음에 개인별 이익의 총합을 개인으로 너네가 치환할 수 있냐. 이런 능력을 좀 요구를 하는 게 이제 요즘 수능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작년 기출 보면은 작년 기출에 이게 실제론인지 명목론인지 막 그런 명확하지가 않아.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제 너네들이 독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 독해를 못해서 그렇고, 어떤 표현이 사회를 나타내는 표현인지 어떤 표현이 개인을 나타내는 표현인지를 좀 잘 눈여겨서 보시는 게 이 단어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카드 게임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규칙부터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 게임을 하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6장 중 2장을 선택하고, 남은 사람이 남은 4장 중 2장을 선택하는데, 2장 모두의 명목론과 실제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장이 적혀 있으면 승리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론을 2장 뽑거나 명목론을 2장 뽑아야 되지, 뭐 실제론 하나 명목론 하나 이렇게 뽑으면은 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각 카드별 관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회는 사람들의 집합체에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 이게는 명목론이죠. B.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이 증가하면 공익이 증가한다. 개인이 사회의 성격을 결정하는 예는 명목론이죠. 사회를 떠난 개인은 존재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은 실제론이고요. D. 사회 특성은 구성원들의 특성으로 고스란히 환원된다는 명목론. 그 다음에 E는 사회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얘가 실제론이죠. 그래서 값을 보면은 B랑 F를 뽑았으니까 지금 B는 명목론이고요. F는 뭔지 몰라. 그 다음에 을은 C랑 D를 뽑았는데 C는 실제론이고 D는 명목론이죠. 그래서 이제 F가 실제론이면은 무승부고 F가 명목론이면 갑이 이기겠네. 그래서 을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카드 A와 B를 선택하는 사람은 둘 다 명목론이니까 승리할 수 있죠. 1번 틀렸고요. 2번 카드 A부터 E까지 중 실제론이 적혀 있는 거는 2개죠. 3번 을이 선택한 2장의 카드에는 모두가 아니라 하나만 명목론이죠. 틀렸고요. 4번 가해 사회는 개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수단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명목론이니까 명목론이 들어가면 갑이 이기죠. 그래서 갑이 승리한다. 맞네요. 답은 4번 되고 5번 가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식보다 제도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건 실제론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다면 갑이 승리할 수가 없고 무승부가 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을 넘어갈게요. 오, 이제 지우개 볼래? 지우개가 거의 무슨 어, 무지개 떡이 돼버렸네? 새 지우개로 바꿔야겠어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A, B의 관점 다 찾아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익은 중요한 가치인데 대부분의 사회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데 공익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보느냐에 대해서 실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A는 공익을 사회로 봐야 돼요. 공익이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적 이익 요거를 이제 개인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합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뭐야? 명목론이죠. B는 실제론이겠네. 실제로 수능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하고 뒤에 안 보고 푸셔야 돼요. 저는 수능이 아니니까 한번 볼게요. 이런 관점에 따르면 공익을 실현하면 개개인의 이익이 먼저 실현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와 달리 B는 공익이 얘가 사회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개인을 초월한다. 그래서 실제론이 많네요.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요. A는 명목론은 구성원이 변하면 사회 특성도 변한다고 보죠. 사회 특성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변하면 사회 특성도 변한다고 봅니다. 니은 B는 실제로는 개인의 특성을 그가 속한 사회와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 개인을 사회와 분리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건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이죠. B가 실제론 맞습니다. 디귿 A는 사회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의식 개선을 중요시하죠. 명목론이기 때문에 개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리을 실제로는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하다고 보는 것은 명목론이죠. 답은 기억 1번이네요.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일탈이 나왔는데, 일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일탈을 할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하는데, 어제도 일탈을 했어요. 어제도 일탈을 했고, 오늘은 아직 일탈을 안 했는데, 어, 오늘 일탈했나? 오늘 일탈 안 했죠, 저. 어제는 이제 일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음, 우리 차별교제 이론이랑 낙인 이론, 그 다음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 그 다음에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2개는 거시적 관점이에요. 이렇게 2개는 거시적 관점이고, 이렇게 2개가 미시적 관점이야. 응? 그래서 이제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거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거든. 심지어 이거를 애들이 잘 못 찾아. 이제 머튼의 아노미 이론, 얘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거고, 자, 차교랑 낙인은 둘 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일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차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을 학습한다고 봅니다. 학습은 우리 차별교제 이론만의 키워드인 거야. 일탈 행동 그 자체나 아니면은 일탈의 우호적인 가치관을 배우면은 차별교제 이론이고요. 낙인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한다고 보거든.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 그래서 그 결과 2차적 일탈을 저지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낙인 이론은 이 상호작용 전에 1차적 일탈이 먼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차적 일탈은 굉장히 사소해서 넘어갈 법한 것들이거든. 근데 넘어갈 법한 거에서 여기 상호작용, 얘가 낙인이야. 상호작용 과정에서 낙인이 찍히고 그 결과 나는 도둑놈이구나, 나는 일탈자구나 라는 부정적인 자아를 내면화해서 2차적 일탈, 여기서 말하는 2차적 일탈은 정말 누가 봐도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일탈이거든. 이런 게 이제 되는 거고, 봐봐. 여기서 내가 1차적 일탈이 사소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누군가는 넘어가지고 누군가는 낙인을 찍죠. 그래서 우리 낙인 이론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거는 낙인 이론만의 특징인 거야. 아니, 우리 엄마는 넘어가 줬는데 막 내 친구 엄마는 막 애를 쥐잡듯이 잡아. 그러면은 우리 엄마랑 친구 엄마랑 누구는 이걸 일탈로 본 거고 누구는 일탈로 안 본 거잖아.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거는 낙인 이론만의 특징.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나오면 공통점. 근데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면은 차교,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정직자를 내면하면은 낙인,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우리 주요 기출을 좀 먼저 볼 건데, 2번은 이제 21년도 9월 모평이라서 이거 제가 재수할 때 고평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보시면은, 공식적 처벌과 범죄 행위와의 관계는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가이론. 그래서 지금 가이론은 낙인 이론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T년의 공식적인 처벌을 받은 경험 이렇게 나와 있거든. 요거를 낙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처벌을 받아서 낙인이 찍힌 애들이 T 플러스 1년에서 범죄 경험을 우리가 2차적 일탈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B 집단은 낙인이 찍혀서 또 2차적 일탈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얘가 우리 낙인 이론에서 주장하는 애들인데, D 집단은 낙인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2차적 일탈을 저지르지 않았죠. 우리 D 집단이 낙인 이론을 반박하는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내용이 이제 선지에 나와요. 기억. 가 이론에 따르면 B 집단은 2차적 일탈을 저지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맞고요. D 집단은 낙인을 반박하는 사례. 맞습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디귿. 낙인에 따르면 A 집단은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하는 집단. 얘네들은 일탈자를 내면한 적 없어요. 왜냐면은 낙인이 찍힌 적이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리을. 가 이론은 낙인은 C 집단과의 접촉 빈도를 놀리는 것을, 자, 우리 C 집단은 낙인이 한 번도 찍힌 적도 없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없는 이런 걸 그냥 정상 집단이라고 하는데, 소위 정상 집단 간의 접촉 빈도를 늘리는 것을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차별 규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리을 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우리 38번이 이제 2, 3 수능인데, 이게 역대급 오답률을 자랑하는 그런 문제고, 여러분들 정말 많이 틀렸죠? 어, 한번 읽어볼게요. 음. 자,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고자 했던 갑은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했는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어려워지자 좌절감에 빠진 갑은, 밑줄 쳐볼게. 학교를 중퇴한 친구들을 모아 일확천금을 노리며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청소년기를 보냈다. 자, 이게 뭐예요? 낙인? 어, 차교 같아요? 이걸 이제 차교라고 하면 망해요. 왜냐면 우리 차교는 일탈 행동을 학습해야 되거든. 학습. 근데 여기서 중퇴한 친구들을 모아서 얘네들한테 도박을 배웠다는 내용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정말 100번 양보해서 학습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이 학교를 중퇴한 친구들이 일탈자냐. 그래서 일탈자와 접촉을 통해서 일탈이 발생했다고 보면은 100번 양보해서 차기로 볼 수는 있는데, 얘네가 일탈자라는 얘기도 없어. 뭐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 더 큰 꿈을 위해 중퇴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일탈자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고, 그리고 지금 맥락상 얘네들은 갑이 모은 거죠. 어? 얘가 모은 거잖아. 오히려 얘네가 갑한테 영향을 받은 거야. 어? 아무튼 이제 여러모로 착연될 수가 없고, 그럼 이건 뭐냐? 첫 번째 표현부터 정말 중요해.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이게 뭐냐면, 이게 목표야.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쳐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어려워지자. 이게 뭐야? 수단 간의 괴리죠.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가 발생을 했다. 요건 뭐야? 요거는 명확하죠?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 얘가 머트는 안 오네요. 오케이? 괜찮죠? 성인이 된 갑은 중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출소 취업하려 했으나 범죄 이력 때문에 거절당했고, 자신이 어차피 범죄자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범죄 조직에 가담하였다. 봐봐. 얘는 낙인이에요. 얘는 낙인인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범죄 이력 때문에 빈번히 거절당했다. 이게 지금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난 거고,
이 거절한 사람이 낙인 찍은 거죠. 얘는 범죄자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의 갑은 자신이 어차피 범죄자이고 어쩌고저쩌고 없다고 여겨까지. 요게 지금 부정적 자를 내면화한 거지. 그래서 범죄 주식에 가담한 게 2차적 일탈이 되는 거고 완벽한 낙인. 그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자,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구가 컸던 을은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는데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에 취업한 을은 승진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는데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자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없음을 알고 체념했고 회사 기밀을 넘기면 거액을 주겠다는 경쟁 회사 측의 제의에 응해 기밀을 훔쳤다. 요거 일탈인데 뭐예요? 요건 차교죠. 경쟁 회사 측의 제의 때문에 그러죠. 이러면 망해요. 봐봐. 을은 이에서 밑줄 치세요. 오메. 잡았어요. 완전 나이스 캐치죠. 배드민턴을 통한 자, 여기 승리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치시고 이게 뭐야? 이게 목표죠. 근데 승진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한 거예요. 근데 승진 기회가 없음. 이게 뭐야? 이게 수단이죠. 둘이 괴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얘는 머튼의 아놈이야. 그럼 이건 뭐냐? 이 경쟁 회사가 일탈을 가르쳤어요? 아니죠. 이건 페이크예요. 함정. 그래서 결론. 제시된 사례에서 청소년 시기 갑의 일탈은 머튼의 아놈입니다. 그래서 A가 머튼의 아놈이고요. 교도소 출소 후 갑의 일탈 행동은 C. 낙인이 C죠. 그래서 B가 차교가 되는 거고 을의 취업 후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거는 요거 머튼의 아놈이죠. 그래서 A가 적합하다. 답은 1번입니다. 기억은 A다. 너네 정말 많이 틀렸어요. 너네는 아니고 이제 과거의 학생들이. 그래서 2번 일탈 행동을 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일탈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는 차별교제 이론이고요. B는 차별교제. 네? 일탈 행동을 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그죠? C가 아니라 B를 통해잖아. B가 낙인이고 C가 차교죠. B는 낙인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C는 차교는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제공해라. 요거는 머튼의 놈이죠. 틀렸고요. 4번 A는 B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친 영향을 주목하는 거는 상호작용만 나오면 공통점이라 그랬어. 그래서 A, B랑 C의 공통점이죠. 네, 5번 1차적 일탈에 대한 원인 규명보다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낙인입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가 되겠네요. 다시 수능 원성으로 넘어오셔서 우리 6번 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일탈 행동,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 보시면은 모든 사회는 개별 구성원들의 의식을 초월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신념과 가치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 질서 아니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봐봐. 급격한 사회 변동 신념과 가치가 흔들리게 되고 정상적인 행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짐으로써 어쩌고저쩌고. 자, 아까 내가 디르켐에 안 오면 설명을 잠깐 뛰어넘었는데 얘는 잘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급격한 사회 변동이나
아니면은 사회 붕괴가 나타나면은 우리 사회 전반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규범이 붕괴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상태거나 뭐 아무튼 그래요. 규범이 급격하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선 후기 보면은 원래 조선시대는 신분제였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신분제를 없애겠대. 그래서 이제 막 남을 아무렇게나 부려먹는 게 원래는 일탈이 아니었는데 일탈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양반들은 어리둥절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난 잘 모르겠고 그냥 그대로 살던 대로 살래 하고 막 노비가 뭐 일을 안 한다고 막 빗자루로 때려. 그게 어제는 일탈이 아니었는데 오늘 일탈이 된 거죠. 그런 게 이제 머튼의 아놈이에요. 아니, 뒤르케면 안 오면. 그래서 얘가 지금 뒤르케면 안 오는 거야. 1번. 일탈행동의 학습 동그라미, 학습. 학습은 차교죠. 2번. 사회규범의 통제력 약화로 인해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얘가 정답입니다. 3번.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낙인이라고 그랬죠. 4번. 일탈의 해결 방안으로 일탈자와 접촉 차단 요거는 아이고 왜 이래 계속. 이게 차교죠, 차교. 5번. 특정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 사회적 반응. 요게 낙인 찍는 거야. 얘는 낙인입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 7번으로 넘어갈게. 모든 사회는 구성원들이 공연을 같이 갖고 있으나 사회를 통해 그것을 달성하도록 권장하고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어려서부터 그 가치를 수용하고 노력하는데 사회가 권장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밑줄 칠게요. 합법적인 방법 그 다음에 허용되는 방법 이게 모든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합법적이거나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을 갖지 못한 구성원들이 사회가 권장하는 가치를 달성해야 된다. 이게 뭐야? 가치를 달성해야 한다. 이게 목표죠. 그래서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얘가 머튼의 아놈인 거고 1번 개인에게 일탈자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낙인 2번 특정 행동이 갖는 의미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얘도 낙인 3번 일탈 행동을 줄이려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의 확대 그죠? 다음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 일탈 집단과 자주 접촉하면은 일탈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차교죠 5번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 구조적 측면이 아닌 사회 구조적 측면이 것이잖아. 것이보다 미시냐? 아니죠. 어떻게 나누면은 거시적이었어요. 답은 3번입니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A와 B는 가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A는 호기심이나 실수로 일탈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주변 사람들의 밑줄 칠게요. 부정적 반응. 이게 뭐야? 낙인이죠? 얘 때문에 일탈 행동을 멈출 수 있었던 사람이 반복적 일탈 행동 밑줄. 여기 뭐야? 아니죠. 2차적 일탈이죠. 그래서 B와 차이점이 있대요. 그래서 A가 지금 낙인 이론이고요. B는 개인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일탈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주로 만나 상호작용하면서 일탈의 우호적인 가치관이나 일탈 동기가 중요하죠. 얘는 차교입니다. B가
차별 교제 이론이 되는 거고, 기억 볼게요. A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1차적 일탈이 아니라 2차적 일탈이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B는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는 것은 뒤늦게매 안 옵니다. 디귿 A는 낙인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 맞고요. 리을 가에는 낙인이랑 착유의 공통점이 들어가는데 일탈 행동의 발생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과정은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9번 왜 이렇게 길어? 9번 넘어갈게요. 갑은 고등학교 때 호기심으로 자전거를 훔쳐 팔았다가 발각돼 처벌을 받았는데 이후 학교와 마을에 갑이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고 또 절도가 발생하면 다 갑을 의심했고 그렇죠. 여기 좀 중요한 게 나왔는데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을 의심하였다. 이게 지금 낙인이 나타난 거죠. 음. 자포자기하는 심정 이런 거를 이제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했다고 볼 수 있고요. 상습적으로 보석을 훔치다. 이게 2차적 일탈이네요. 완벽하게 낙인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갑은 계속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하자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지내는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 을병을 만나 어울리게 되었고 그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는데 다른 청년들처럼 해외여행도 가고 자동차도 사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되자 인터넷 도박에 빠졌고 처음에는 멀리하고 싶었으나 자랑하니까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금씩 인터넷 도박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건 뭐죠? 얘는 둘 다 돼요. 얘는 머튼도 되고 차교도 되는데 이유는 첫 번째 어, 다른 청년 이건 그들인 거고 어디 갔어? 올리는데 어. 여기 지금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부러워하는 게 얘가 목표죠. 어. 근데 얘는 취업에 계속 실패했잖아. 이게 수단이죠. 그래서 지금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한편 인터넷 도박까지 보는 갑의 경우 B이고 을과 병의 경우 어, 내가 지금 갑을이랑 을이랑 병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서 읽고 있었지? 여기 있네요. 얘를 을병을 따로 봐야 되는데 을병은 다른 청년들처럼 해외여행도 가고 자동차도 사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되자 이거 싹 지울게. 어. 얘네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자동차도 사고 싶은데 이게 목표고요. 취업이 안 되자가 수단이야. 지금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가 나타나는 거는 을병이에요. 그래서 을병은 뭐든 그 다음에 갑은 여기 나와 있죠. 갑은 청년들을 멀리하고 싶었으나 인터넷 도박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학습이야. 음. 그래서 일탈의 우호적인 가치관을 습득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차교예요. 그래서 위사례에서 갑이 고등학교 때 보석을 훔치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거는 A다. 그래서 A가 낙인이고요. 인터넷 도박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거는 갑의 경우 B다. 그래서 B가 차교죠. 을과 병은 여기 해외여행도 가고 차도 사고 싶은데 취업이 안 됐으니까 얘가 머튼의 아노미라고 하시면 됩니다.
1번 A는 낙인은 2차적 일탈의 발생 원인에 주목하는 거 맞네요.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차별적 제재는 낙인 이론이죠. 누구는 낙인 찍히고 누구는 찍히지 않는 거를 차별적 제재라고 하는 거고, 3번 일탈 행위자라는 정체성이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도 낙인입니다. 4번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치관의 학습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차교고요. 5번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이거는 차교랑 낙인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머트는 답이 될 수가 없네요. 답은 1번이었고요. 우리 10번으로 넘어갈게. 자,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데 미치는 상호작용에 주목하는가로 A랑 B를 구분할 수 없대요. 얘는 차교랑 낙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인 머튼의 암음이가 C가 되는 거야. 응? 왜 이렇게 얘는 둘은 구분이 안 되잖아. 나머지 하나가 C, 머튼. 그다음에 일탈 행동이 사람들의 반응, 낙인이죠. 낙인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는가로 B랑 C를 구분할 수 없대. 그럼 얘는 낙인만 해당하는 거니까 B가 차교가 돼야 B랑 C를 구분할 수 없겠죠. A가 낙인이 되는 거고, 1번 기억 A는 낙인은 사회 구조적 측면, 요 거시적이죠. 거시적 관점은 아노미가 거시적이었고요. 니은 B는 차교는 차별적 제재는 낙인이죠. 틀렸고요. 디귿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가 이제 머튼의 아노미가 되는 거라서 C가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리을 BC는 차교랑 머튼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죠. 낙인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니까 얘도 맞네요.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1번. ABC를 또 다 찾으셔야 되네. 그래서 교사부터 볼게요. 갑은 A와 달리 B. 그래서 갑은 지금 B를 설명하셔야 되는 애고, 을은 C가 지닌 특성, C를 설명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갑과 을이 역할을 바꿔서 해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갑이 C, 을이 B를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한 사람은 둘 다 옳고, 한 사람은 하나만 옳대요. 지랄들을 하시네, 진짜. 한번 볼게요. 차별적 제재가 일탈 행동을 강화하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낙인이죠. B가 낙인이라고 본 거고,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는 얘도 낙인이죠. 얘는 C가 낙인이라고 본 거고, 이번에는 일탈 행동이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 거, 얘는 낙인이 지금 C라고 본 거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제시하는 거는 없습니다. 얘는 디르켐의 아노미죠. 얘는 B가 이제 디르켐의 아노미라고 본 건데, 봐봐. 갑이 둘 다 맞았다고 하면은 갑은 B도 낙인인 거고 C도 낙인인 거야. 그럼 갑은 두 개 설명을 모두 옳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을이 옳게 설명한 거고, A가 차교, B가 디르켐, C가 낙인, 이렇게 되는 거고, 1번 일탈자라는 부정적 정체성의 내면화, 이거 낙인이죠. A는 차교라서 틀렸고요. 2번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일탈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디르켐의 아노미인데, B가 디르켐의 아노미네요.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C는 일탈 행동에 대한 우호적 가치관의 습득, 이거 학습이랑 같은 표현이고요. 얘가 차교죠. C는 낙인을 틀렸고요. 누가 이렇게 하루 종일 카톡을 보내니? 4번 A, B는 C와 달리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거는 낙인이랑 차교죠. 네, A, B는 차랑 디르켐이니까 틀렸습니다. 5번 두 개를 다 옳게 응답한 한 사람은 을이죠. 기억은 을이고, 한 개의 설명만 옳다. 근데 갑은 첫 번째가 낙인, B가 낙인이었는데 틀렸죠. 근데 얘는 C가 낙인이었는데 맞았죠. 얘는 두 번째 설명이 돼야겠네요.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마지막 문제.
또 왜 이렇게 생겼대?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채점을 잘 하셔야 되는데, A, B, C, D가 다 나와 있고, 우리 특징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게요.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일탈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는, 얘는 디르켐의 아노미랑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고, 두 번째,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는 낙인 빼고 달아서 디르켐의 아노미, 그다음에 머튼의 아노미, 그다음에 차별교제 이론 이렇게 세 개인데, 세 번째,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 이거는 머튼의 아노미만 해당하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 중시하는 거는 차교랑 낙인인데, 채점을 좀 해볼게. 일단 얘는 답이 두 개여야 되는데 다 두 개니까 뭘 틀렸는지 모르겠고, 얘는 답이 세 개여야 되니까 얘 둘이 틀렸죠. 그 다음에 얘는 답이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였으니까 틀렸고, 얘는 2점이니까 요거랑 요거를 맞았겠네. 그럼 얘는 답이 AC니까 AC가 맞은 거고 얘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틀렸네. 답이 두 개였는데 하나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가 2점이려면 이렇게가 맞은 거고, 그럼 얘는 답이 A니까 얘가 맞은 거고, 얘는 몇 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2점, 2점, 얘는 최소 2점. 한번 볼게. 그러면은 A, B, C, D를 다 찾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A는 머튼 아노미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AC가 머튼 아노미, 디르켐의 아노미 중 하나여야 되는데 A가 머튼 아노미니까 C가 디르켐의 아노미. 그 다음에 그러면은 AC가 정해졌으니까 D가 차교, 얘가 낙인이겠네요. 그래서 얘는 차랑 낙이어야 되는데 뭐랑 낙을 했으니까 틀린 거고, 얘는 2점입니다. 와, 힘들다. 그죠? 1번 머트는 2차적 일탈의 발생원을 규명하는 추론을 맞춘 거는 낙인이죠. 2번 차별적 제재가 원인이다. 얘도 낙인입니다. B는이니까 답은 2번이네요. 3번 일탈행동이 학습은 차교죠. 4번 해결 방안으로 수단의 확대, 얘는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고, 5번 가에는 BD가 들어갈 수 있냐, 얘는 이제 맞춰야 되는 거니까 차랑 낙이 들어가려면 BD가 들어가야 되네요. 근데 기억은 2점이죠. 얘가 틀렸네.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우리 사회 파트가 끝났어. 그래서 다음 단원이 이제 문화 파트인데, 문화 파트는 문화 파트 초반부터 킬러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문화의 속성,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종류, 그다음에 문화의 의미까지 좀 개념을 한 번쯤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들어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문제는 다 풀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들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저랑은 다음 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